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오디오로 듣는 키워드 경제, 저는 김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 기자입니다. 한 가지 저희가 좀 홍보를 하려고 하는데 네. 저희가 책을 만들었어요. 와. 네. 대형 출판사를 낀 것은 아니고 이게 독립출판으로 저희가 직접 편집과 디자인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책 제목은 위기가 온다는데 그래도 경제는 쉬워야지 라고 그쵸. 합니다. 경제 키워드 중 위기, 리스크와 관련된 내용을 좀 담았고요. 경기는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위기라는 단어는 항상 도사리고 있는데 저희 팟캐스트에서도 여러 번 다뤘습니다. 서점에서는 보실 수가 네. 없고요. 텀블벅이란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진행을 하고 있고 네이버나 구글에서 텀블벅을 검색하셔서 회원가입을 하신 뒤에 경제 유캐스트나 오디오로 듣는 키워드 경제는 쉬워야지 뭐 이런 검색을 하시면은 분홍색 배경의 썸네일을 보실 수 있으세요. 네. 책 두께는 두껍지 않아요? 책 두께는 계속 늘려볼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긴 한데 네, 현재는 170페이지 정도 되고요. 그렇죠. 네, 근데 좀 진짜 필요한 내용들만 쏙쏙 예. 골라 담았습니다. 예. 윤 기자님, 본론으로 네. 들어가가지고 네네. 요새 아마 저희 방송이 좀 되고 있을 때쯤이면은 아마 연말정산이 거진 다 마무리가 되어 갈 시점이거나 네. 한창 하고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어느 부분에 요새 사실 싱글들은 네. 뱉어내는 것도 많잖아요. 그냥 포기했어요, 저는. 그냥 예전부터 사실 싱글들을 위한 연말 정산은 아닌 것 같아요. 연말 정산이. 예, 그러다 보니까 그냥 뱉어내지만 않으면 정말 잘했다. 뭐 이런 기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기대할 수 있는 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써서 거기서 네. 환급받는 걸 기대할 수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혹자는 어떤 분은 일부러 신용카드를 쓰시더라고요. 네, 저도 이제 그래서 신용카드, 그러니까 현금보다는 편한 것도 있는데 현금보다는 신용카드를 좀 더 많이 쓰기는 했어요. 오늘 이 시간에는 죄송하지만 네. 그런 게 안 돼요. 네. 부질없다라는 거를 네. 이제 하나의 또 이면을 좀 말씀드려볼까 해요. 네. 네. 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든 체크카드든 이 카드를 갖고 일정 부분 돈을 썼을 때 그중 얼마를 잘했어요라고 하면서 돌려주는 거거든요. 네. 조세에 있어 특례를 주기 위한 건데 1999년도에 도입이 됐습니다. DJ 정권 때고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의 활성화가 목적이었어요. 네. 그때 좀 저는 기억하는데 신용카드 보면은 뽀록뽀록 나와 있잖아요. 최근에 나온 카드는 그런 게 없는데 네.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래요? 그때 이게 뭔가 긁는다고 하잖아요. 이게 있잖아요. 네. 집어넣고 전표를 직접 찍었거든요. 요즘 없죠. 최근 그래서 젊은 분들은 아마 모를 것 같은데. 그 전표를 모아서 신용카드사에 가서 네. 납부를 해야지 돈을 받는 구조였는데 지금은 다 이제 벤으로 다 돼 있으니까 그렇긴 하죠. 근데 정부에서는 왜 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장려하느냐? 간단해요. 그러니까 뭐 기록이 남잖아요. 돈을 썼다라는 게. 그쵸. 그래서 보다 확실히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이 명확해집니다. 대신 그중 일부를 돌려주는 거죠. 정부는 과세 기준을 명확히 확보할 수 있고 사용자는 일부 공제를 받으니 서로가 이익이었던 거예요. 네. 근데 지금은 거의 뭐 현금 없는 사회잖아요. 이미 정부의 카드 소득 공제는 도입 취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의 특혜를 줄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일몰제로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9차례 연장을 했고 이번에 만약에 뭐 일몰이 된다고 하면 2022년께 다시 결정이 됩니다. 그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소득공제를 다시 할지 안 할지를 하는데 2022년이면은 대선을 좀 앞두고 있고 그럼 또 이렇게 연장이 되겠네요. 그렇죠. 국민적인 분노가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신용카드, 체크카드 많이 쓰시는 분들 입장에 봤을 때는 환급을 좀 많이 좀 받으실 것 같긴 한데 근데 사실 이게 이렇게 많지가 않긴 해요. 일단 다시 좀 얘기를 들어보겠는데 막연하게 신용카드 쓰시잖아요. 기왕 쓰는 건 나중에 소득공제라도 받자라는 심리이신데 실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고소득자 분들 중에서는 이런 카드 사용으로 수십만 원 돌려받기도 해요. 그렇죠. 많이 쓰면 쓸수록 이렇게 환급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건 소득이 많은 분들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의 근로자 입장에 봤을 때는 카드로 소득공제 받는다고 해도 얼마 되질 않아요. 그냥 허울 좋은 얘기예요. 그래도 굉장히 소비를 많이 하면 받을 수도 있다. 그렇죠. 결과적으로 돈을 더 많이 쓰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먼저 그 카드 소득 공제율이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입니다.
이 체크카드를 쓰면 30% 와 많다 그렇게 하시잖아요. 네. 예를 들면 체크카드 100만 원 썼어. 왠지 30%는 돌려받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일단 신용카드가 15%인데 이 네. 공제는 예를 들면은 내가 1년에 1,000만 원 썼다. 네. 그러면은 당연히 300만 원 돌려받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게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돈을 돌려받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네. 어려워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 소득의 25%, 4분의 1을 카드로 써야 돼요. 많이 써야 되네요. 네. 그러니까 제가 어림잡아 짐작을 해보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소득의 4분의 1 되는 월급 기준으로 했을 때 4분의 1 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음. 제가 덜 써서 그럴 수도 있긴 하는데 네. 게다가 그러니까 4분의 1을 기본적으로 쓰고 플러스해서 더 신용카드를 써야 돼요. 체크카드를. 그래야 이제 공제가 된다.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아마 이런 분들이 아닐까 싶어요. 이제 신용카드를 맨날 쓰시고 하시다 보니까 이제 월급만 되면은 카드사에서 다 긁어가니까 남는 네. 게 없으신다고 말하시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25%가 이게 어떻게 보면은 큰 허들이 아닐 수도 있긴 하는데 근데 그것도 이제 보셔야 되는 게 카드 사용 외에 뭐 보험료라던가 그렇죠. 뭐 집세라던가 이런 거는 카드 사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 예. 그러니까 이게 소득이 엄청나게 많이 써야 되는 거예요, 네. 진짜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내가 4천만 원의 연봉을 받는다고 치면은 1,000만 원을 기본으로 써야 되는 건데 그래 소득공제 그때부터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내가 4천만 원을 번다 그러면은 한 달에 83만 원, 그러니까 84만 원을 써야 돼요. 저는 쓸 수는 있는데. 아 그래요? 네. 그러시구나. 예. 쓸 수는 있습니다. 그래. 쓸 수는 있는데 보통 이렇게 안 넘으려 노력하지 않나요? 그냥 쓰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그러면은 쓴 돈이 소득공제 되느냐? 아니에요. 네. 일단은 시작이 되는 거고 네. 1,000만 원을 더 쓰고 거기서 이제 더 플러스 되는 게 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천만 원 연봉이다. 그러면은 내가 카드로 1,000만 원을 쓰고 추가로 100만 원을 썼다. 그러면 그 100만 원이 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제 30% 공제가 들어가는 건데 일단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내 소득의 25%를 쓰고 그 이상의 돈을 써야지 공제 대상이 된다. 네. 내가 신용카드를 지금 쓴다고 해가지고 그게 100% 되는 건 아니다. 근데 만약에 연봉 4천만 원인 사람이 1,000만 원을 썼고 신용카드로 1,000만 원을 더 썼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네. 예, 그러면은 토탈 2천만 원을 쓴 거잖아요. 네. 내 소득의 반이잖아요. 네. 이 정도면 한 달에 168만 원을 쓰는 거예요. 4천만 원 소득인 사람이. 168만 원은 예. 좀 많긴 하죠. 그쵸. 네. 예. 거의 뭐 저축까지도 쉽지가 않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168만 원만 한 달에 쓰는 게 아니라 또 플러스로 그쵸. 뭐 만약에 예. 뭐 집세도 있을 테고 뭐 각종 생활 요금 뭐 이런 것도 있을 텐데. 그래서 여기서 1,000만 원을 빼고 나머지 1,000만 원의 대상이 되는데 이 1,000만 원에서 신용카드 소득 공제 15%를 적용하면 150만 원이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 그게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걸 기준으로 내가 소득세율을 낸 만큼 돌려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만 원을 내가 1,000만 원 기본 썼어. 네. 그리고 이제 1,000만 원을 신용카드로 썼다. 그럼 150만 원이 내 공제 대상이 되는 거고 만약에 체크카드 1,000만 원을 썼다. 네. 300만 원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300만 원 다 갖는 거냐? 아니다. 네. 여기서 소득 공제라는 게 내가 소득을 낸 만큼 공제해서 받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시겠지만은 부자들이랑 그리고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이랑 보면은 소득을 버는 게 좀 달라요. 소득세율 내는 게. 그래서 과세 표준에 따른 세율이 있는데 뭐 1,200만 원, 그러니까 월급이 한 100만 원으로 받으신 분들은 한 세율이 6% 정도 됩니다. 그리고 1,200만 원 초과해서 4,600만 원 이하 여기에 해당되신 분들이 가장 많을 것 같긴 한데 이분들이 15%의 세율을 떼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4천만 원의 뭐 연봉이다. 그러면 이 중에 15%가 세금 기본으로 내는 거예요. 그리고 뭐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까지다. 네. 그러면 24%의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 보면 24% 내는 거예요. 억대 연봉자라고 할 수 있는 뭐 네.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가 38%예요. 와, 5억 원을 내면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그렇죠. 내야 되네요. 이게 그러니까 연봉 4천만 원대 소득자의 과세 표준 15%예요. 신용카드로 썼을 때. 네. 그러면 자기 소득의 15%를 세금으로 내는 사람들이니까 돌려받는 것도 15%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22만 5천 원을 돌려받는 거죠.
그러니까 한 달에 월급이 그러니까 대충 4천만 원 연봉자가 한 달 월급 330만 원이고 치면은 뭐 부지런히 한 달에 170만 원 카드를 쓰고 나면은 네. 연말정산 시점에 와서 네. 22만 5천 원을 돌려받는 거예요. 아, 연말정산을 위해서 돈을 쓰면 안 되겠네요. 그쵸. 이게 22만 5천 원이고 신용카드를 썼을 때. 네. 근데 만약에 4천만 원이신 분이 이게 신용카드를 쓰시고 체크카드를 또 1천만 원 추가로 쓰셨다 그러면은 공제율이 30%가 되니까 네. 거기서 이제 플러스가 되니까 22만 5천 원 곱하기 2가 돼 45만 원을 돌려받으시는 거고.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쓴다고 그래도 그러니까 체크카드로 2천만 원 쓴다고 하더라도 네. 1년 해봐야 45만 원 정도 받으시는 네. 거예요. 쓰지 말아야겠네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한 달에 170만 원 카드를 쓸 거를 네. 만약 10만 원을 덜 쓰고 그러니까 160만 원만 쓰시고 네. 한 달에 10만 원씩만 모으면은 120만 원의 저축이 보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선택을 해 보셔야 돼요. 170만 원 쓰시고 네. 카드 공제로 해서 22만 5천 원 아니면 혹은 45만 원을 받으시느냐 아니면 다달이 소득을 좀 줄여서 차라리 네. 저축을 해서 그게 얻는 게 더 많이 있느냐 이걸 많이 보셔야 돼요. 더군다나 카드 소득 공제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많이 써도 연봉 4천만 원이신 분은 45만 원 이상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네. 한도 때문에 한도 때문에.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소득 공제에 대한 그 예상 금액 한도가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이신 분은 연간 300만 원까지가 공제 대상이 되는 거예요. 네. 연간 총 급여액 7천만 원 초과 1억 2천만 원이신 분들은 250만 원 되는 거고. 그래서 연간 총 급여액 1억 2천만 원 이상이신 분은 200만 원이 한도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내 소득 그 뭐죠? 세율만큼 돌려받게 되는 거죠. 조금 이제 어려우실 수 있긴 한데 예를 좀 가정을 해볼게요. 네. 예, 4천만 원 연봉자가 신용카드로 3천만 원을 쓴다고 생각해 봅시다. 예, 엄청나죠. 예, 네. 그러면은 4천만 원에서 25%인 1천만 원을 제외하고 2천만 원이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거예요. 여기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15%를 곱하면은 300만 원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막말로 4천만 원 벌어서 4천 신용카드 썼다. 그렇게 해도 300만 원에서 늘어나지 않는 거예요, 한도가. 그러니까 이 300만 원에서 내가 내 소득세 15%를 곱하면 45만 원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만약에 다시 달리 말해서 만약 체크카드를 1,000만 원 썼다. 네. 그러면 이거를 30%를 곱하면은 300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기본적인 25% 1,000만 원 채우시고 체크카드로 1,000만 원 더 쓰셨을 때 그러면은 여기에 소득공제율 체크카드에 대한 소득공제 30%를 곱하면은 300만 원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근데 내가 만약에 체크카드 1,500만 원을 썼어. 그래도 300만 원이에요. 한도가 있기 때문에. 아, 예, 무한정 늘어나는 게 네. 아닙니다, 이게요. 무한정 많이 쓴다고 또 좋은 것도 그렇죠. 아니네요. 예. 45만 원 최고예요. 쉽게 말해서 300만 원 월급 사용자가 한 달에 신용카드 300만 원을 써도 280만 원을 써도 연말 가서는 45만 원밖에 못 받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어떤 사람으로 연말정산으로 80만 원 정도 뭐 이렇게 받냐? 네.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일까? 이런 사람들이에요. 억도 연봉자이면서 네. 카드를 많이 쓰시는 분들이에요. 아, 제 친구가 이번에 한 연말정산 계산을 해봤더니 네. 한 80, 90 정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카드까지 포함해서 인적 공제나 이런 게 여러 가지 요인이 좀 될 거예요. 아, 그쵸. 예, 요인, 예. 아, 그게 다 플러스가 그렇죠. 됐죠. 플러스 되는 왜냐면 이게 거죠. 가정이 있었고, 그쵸. 애도 있고, 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신용카드를 말씀드리는데 왜 말씀드리냐면은 네. 사실 이렇게 싱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공제받을 게 많지 않거든요. 없어요. 예. 신용카드가 유일한 길입니다. 근데 유일한 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네. 4천만 원 연봉 소득자는 뭐 45만 원이 최고 네. 한도가 되는 그것도 정말 많이 써야지 네. 45만 원 받을 수 있는 거고. 예. 심지어 내가 4천만 원 연봉을 받아 카드 6천만 원 긁었어. 네. 그래도 45만 원이에요. 예. 이 부분을 유념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좀 만약에 1억 연봉자가 카드 값으로 기본 2,500만 원을 사용을 하고 신용카드로 2천만 원을 썼다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사람은 1억 원 연봉자가 4,500만 원을 쓴 거죠. 근데 여기서 또 세금도 내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네. 이분도 그럼 거의 저축을 못 하시는 거예요. 음. 네. 그러면은 2천만 원의 신용카드 공제율을 15%,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 2천만 원은 그 1억 원 연봉에서 25%를 제외한 소득공제 구간이 되는 2천만 원의 신용카드가 거기에서 공제율 15%를 적용하면 300만 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도 공제 대상 금액 한도가 있어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면 분명히 300만 원인데 이 소득 구간, 억대 연봉자의 소득 구간은 그거에 상관없이 250만 원이에요. 음. 억대 연봉자 신용카드 1억 원을 쓴다고 해도 네. 공제 대상 금액은 25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250만 원에 억대 연봉제 소득세율 35%를 적용하면은 87만 5천 원이 나와요. 네. 세금을 그만큼 많이 내니까 돌려받는 거죠. 근데 1억 원을 버시는데 세금을 3,500만 원 내세요. 네. 그리고 카드값 2,500만 원 쓰세요. 네. 6천만 원이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추가로 또 이제 카드를 써요. 네. 얼마 한번 1,500만 원 쓰면 7,500만 원 쓰는 거잖아요. 네. 그건 남는 1,500이잖아요. 네. 그거 안 되죠. 그럼 뭐예요 그러면은 이게 한 달에 1억 100만 원 좀 벌어도 나오는 건데 1억 벌어가지고 이게 뭐예요 이게요. 1억 벌어도 한 달에 예. 네, 저축은 100만 원만 할 수 있는 그쵸. 걸로. 예. 이게 뭐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카드 소득공제라는 게 되게 좋은 네. 개살구이자 카드사들이 자기네들 카드를 많이 쓰게 하는 마케팅 수단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이 부분을 유념하시고 네. 그래 가는 김에 또 한번 가봅시다. 5억 원 이상 버는 분이다. 네. 부럽죠? 네. 예. 굉장히 이분은 부럽습니다. 세율이 42%예요. 네. 5억 원을 벌면 2억 1천만 원을 세금으로 내는 분들이에요. 뭐 세금 정당하게 내시면 좀 애국자시죠. 네. 예. 연소득이 5억 원 버신 분이니까 1억 2,500만 원을 쓰셔야 돼요. 네. 카드로만 1억 2,500만 원을 쓰셔야지 네.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1억 2,500만 원. 예. 여기서 신용카드 2천만 원 더 쓰시면은 네. 최고 수준의 공제 금액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도 돌려받는 돈이 84만 원 정도 돼요. 근데 5억 버시는 분이 84만 원을 그러니까 돌려받고자 막 엄청 노력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차라리 1억 2,500만 원을 쓸 바에는 네. 그 돈을 뭐 반띵을 해서 저축만 해도 한 몇천만 원 되는 거잖아요. 네. 이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신용카드 공제라는 게 받기가 굉장히 쉽지 않고 설령 받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만큼 소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차라리 그 돈을 소비를 줄여서 저축을 하는 게 네. 나한테는 연말에 소득공제 받는 그 돈 금액보다 더 이익이다. 그 네. 말씀 드리는 거예요. 네. 근데 참고로 5억 원 이상 버시는 분은 0.1% 되는 네. 분들이죠. 뭐 우리가 걱정할 일은 아니에요, 예, 사실. 그렇죠. 뭐 건물주님들이나 네. 뭐 대기업에 있는 CEO급 정도 되시는 분들이 그 정도 받으시겠죠. 네. 근데 그분들은 뭐 연말 뭐 정산 뭐 이런 거 크게 상관 안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렇죠. 그 고소득자 얘기만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근로자의 평균 소득은 2017년 기준으로 3,519만 원이에요. 그때보다 약간 올랐다고 치더라도 한 3,700, 뭐 3,800 이 언저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렸 아까 전에 4천만 원 연봉자라고 하면은 네. 어지간하면 그래도 좀 많이 좀 여기에 포함이 되실 것 같긴 한데 네. 근데 이거 함정이 있어요. 이게 평균에 오류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네. 만약에 이 근로자들을 일례로 쭉 세워 네. 그리고 가운데 계신 분을 중위소득자 연봉을 보면은 이분이 2,572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아무리 노력해서 카드를 몰아 쓴다고 해도 최고로 받을 수 있는 돈은 45만 원이에요. 네. 그런데 이 45만 원을 받으려면 자기 소득의 75% 이상을 카드로 써야 돼요. 네. 요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일반 근로자 입장에서는 카드로 공제를 받는 게 쉽지가 않죠. 예. 그쵸. 75% 카드 쓰고 나머지 25% 중에서 집세 내고 공과요금 내고 막 보험료 그쵸. 내고 통신요금 내고. 그러니까 이게 네. 카드를 원래 많이 쓰시는 분이면 상관이 없는데 근데 되게 보면 카드로 이렇게 긁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달에 이제 쓸 현금이 없기 때문에 별 수 없이 쓰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소비 행태나 형태를 봤을 때 이게 과연 이게 그러니까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저축도 하면서 미래에 대한 리스크를 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위험 가계일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죠. 네. 예, 물론 뭐 경우마다 다르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일반 서민들 입장에서는 카드로 뭐 소득 공제를 받는 게 애초에 힘들어요. 네. 예. 그러니까 뭐 아까 좀 말씀드리면은 2,572만 원 그분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200만 원 버는데 뭐 세전으로 150만 원 카드를 쓴다고 해도 예, 쉽지 않은 거죠. 팩트 폭행을 좀 해드리자면은 월급 생활자 여러분들은 웬만해서는 카드 소득 공제 기대하지 마세요. 네, 그냥 알겠습니다. 뭐 한 몇만 원, 10만 원, 네. 뭐 언저리나 이런 거 사실 25% 이상 쓰는 것도 쉽지가 않은 분들도 꽤 많으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애초에 기대를 하지 마시고 설사 자기 수입의 75%를 카드로 쓴다고 해도 돌받는 공제가 많아야 45만 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겠죠. 차라리
매월 카드 사용을 줄이고 규모 있는 소비를 하면서 네. 절약하는 그 금액이 소득공제보다 더 나을 수 있어요. 그쵸. 최고의 재테크는 안 쓰는 거죠.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네. 매월 10만 원씩 덜 쓴다. 그리고 그걸 저축을 한다 그러면은 연말 되면 120만 원의 목돈이 모이게 되는 거죠. 네. 이 돈이 주는 게 더 개인한테 더 큰 거죠. 음. 이득이요. 그럼에도 왜 나는 카드를 멈출 수 없는가? 제가 뭐 신용카드사 홍보팀들 많이 만나뵙고 그렇긴 하지만은 첫 번째 신용카드사들이 좀 많이 부추겨요. 사실 음. 소득공제, 연말 소득공제 이것도 보면은 약간 마케팅으로 약간 부풀려진 감이 어느 정도 있어요. 그쵸. 사실 카드 말고 다른 여러 금융 상품에 항상 이제 소득공제 뭐 음. 이렇게 혜택이 있다 얘기를 하는데 절대 속으시면 안 네, 됩니다. 몇만 원 안 돼요. 배보다 예. 배꼽이 더 큰 경우도 예. 많고요. 그리고 무이자 할부, 카드 포인트를 많이 유혹을 하는데 네. 무이자 할부라고 하는데 이미 전자제품에는 할부 이자가 포함돼 있어요. 예, 포함돼 있어요. 네. 예. 카드 포인트 적립 겉보기 매력적으로 보이죠? 적립률이 낮아요. 맞아요. 그 네이버 네. 페이 포인트 1% 적립을 해주는데 네. 와, 뭐 이래요. 1%인데도. 네. 다시 말하면 0.5%, 뭐 0.1%인 경우도 많고 네. 또 제한도 많아요. 예를 들면 뭐 공과금 이것도 카드로 내시는 분들 꽤 계시는데 이런 거는 안 된다던가 순전히 마트에 쓰는 비용으로만 한다던가 음. 그렇게 해서 뭐 한 달에 100만 원 쓴다고 칩시다. 1%가 카드로 모인다고 하더라도 10,000원이에요, 한 달에. 네. 100만 원 쓰고 한 달에 10,000원. 차라리 100만 원 쓸 거를 좀 소비를 줄여서 10만 원을 저축을 하는 게 더 이익일 수 있는 거죠. 네, 맞아요. 예. 여기에서 뭐 혹자 이런 말을 해요. 부채는 레버리지다. 근데 빚은 투자할 때 레버리지가 되는 거예요. 레버리지가 되는 거예요. 네. 소비할 때 뭐 신용카드의 부채는 당시 족쇄가 될 수 있어요. 그 매일경제신문사에서 펴낸 멍청한 소비자들의 책에서는 기업들이 가진 수를 동원해서 돈을 쓰게 만들고 빚을 지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소비를 안 하고 견딜 수가 없게 만드는 거죠. 여기서 뭐 솔루션을 좀 제시해 드리자면은 빚의 족쇄를 끊을 수 있는 솔루션인데요. 바다출판사가 지난 2010년에 펴낸 착한 소비의 시작 굿바이 신용카드를 보면 각종 신용카드를 먼저 정리하는 게 필요해요. 혜택이 가장 큰 주력 카드 하나만 남겨놓는 곳인데 책에서는 신용카드 다 없애라고 해요. 책카드 쓰라고 하고. 네. 예, 근데 사실 그것도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연회비는 없는데 비상시에 쓸 수 있는 뭐 그런 카드를 놔두거나 소비는 주로 체크카드로 하는 겁니다. 꼭 필요한 것만. 그리고 체크카드 쓴다고 하더라도 되도록 현금을 쓰는 거예요. 네. 소액은. 왜냐면 편의점 가서 1,000원으로 삼각김밥 현금을 내면 먹을 수 있긴 하는데 네. 카드로 1,000원 내려면 좀 눈치 볼 때가 있잖아요. 또 네, 괜히. 그러니까 이게 더 사죠. 더 사게 되고. 괜히 껌이라도 하나 더 사고 그렇죠. 초콜릿이라도 하나 더 사고. 그것도 그 달에 미리 쓸 고정비를 좀 우선 좀 정해놓고 고정비와 저축을 빼고 나머지 비용에서 거기에 맞춰 소비를 해야 돼요. 카드 포인트 적립 여러분 티끌 모아 티끌이에요. 그 순간에 몇만 원 소비를 아끼는 게 포인트 몇만 점을 모으기 위해 몇백만 원 쓴 것보다 훨씬 이득이에요. 네. 예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신한카드에서 보면은 그 포인트 카드를 주는 게 있었는데 포인트가 되게 좋아요. 뭐 네. 1% 포입인데 한 달을 공짜로 쓰래요. 한 달 카드비를 그때 한 40만 원인가 됐었거든요. 네. 근데 그걸 카드 포인트로 갚아 나가면 된대요. 오. 40개월 걸렸어요. 포인트로 갚아. 예, 포인트가 안 모이니까. 그러니까 포인트가 안 보이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적립률 1%다 그러면은 10,000원 몰라면 100만 원을 써야 돼요. 네. 이거요. 그러니까 결국은 보니까 포인트로 쓰고 제 돈으로 또 내기도 하고 네. 한때 또 뭐가 유행했냐면은 테레비를 공짜로 가져가래요. 네. 100만 원. 와, 좋다. 포인트로 갚나요? 포인트로 갚으세요. 말씀드렸잖아요. 노예네요, 노예. 예. 족쇄네요, 족쇄. 10,000원 포인트 모으려면 100만 원 써야 돼요. 네. 예. 할부 이자 100만 원을 뭐 24개월 할부를 하면은 5만 원, 6만 원 정도 되겠죠? 아무튼 시간에 그런 족쇄를 만들어 놓기 때문에 잘 따져 보시고 해야 돼요. 뱅크샐러드 같은 핀테크 앱은 자기가 쓰는 돈의 성향과 예산에 대해서 뭐 도와준다고 해요. 어쨌든 간에 이제 거의 막판에 왔는데 다시 좀 말씀 들어볼게요. 여러분의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여러분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네. 예. 그 소득공제 받으신 뭐 80만 원, 60만 원 받으신 분들은 진짜 돈을 엄청 많이 버시면서 카드를 엄청 쓰시면서 그냥 받으시는 거 그냥 80만 원, 90만 원 이 정도 뭐 그래 뭐 들어왔네 기분 좋네 이런 분들이지 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카드를 열심히 쓰는 거는 의미가 없다. 네. 예,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차라리 저축을 좀 소비를 저축을 하시는 게 연말 소득공제보다
더 많은 이득을 가져올 수 있다. 네. 예. 그리고 카드사들이 제공하는 달콤한 혜택의 유혹을 참고 넘기시라. 예. 네. 여러분 포인트 모으기 쉽지가 않아요. 네. 예. 오늘 뭐 참고한 거는 사이트는 카드고릴라를 참고했고요. 책은 뭐 착한 소비의 시작, 뭐 굿바이 신용카드 요거를 참고했습니다. 오늘 좀 들으시고 뭐 마음에 드신다 그러면은 뭐 구독 좀 해주시고 네, 좋아요와 구독과 함께 알림 설정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예, 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제 이슈와 상식이 궁금하시다면 경제 유캐스트 오디오로 듣는 키워드 경제